2023년 7월 21일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피의자는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체포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8월 3일 서현역에서 다른 남성이 또다시 무차별 칼부림을 일으켜 1명을 살해하고 13명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또한 8월 3일과 4일 단 이틀 만에 5건의 칼부림, 2건의 칼부림 미수 사건이 일어났으며 8월 4일부터 5일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인터넷상에 무려 35개가 넘게 올라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칼부림 사건 및 예고가 터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 경찰청은 테러 예고 지역에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을 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5대 범죄 발생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살인 사건 발생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건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불과 2주 만에 묻지마 칼부림 2건, 묻지마 범죄가 아닌 칼부림 7건, 칼부림 미수 4건, 칼부림 예고가 최소 54건 이상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흉기와 관련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의자 개인의 정신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모방범죄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방범죄란 누군가 행했던 이전의 범죄 행위를 또 다른 사람이 모방하여 2차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합니다.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범죄자들이 모방범죄를 저질러 유독 같은 테러 사건이 단기간에 몰려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들은 범행에 착수하기 전 치밀하게 이전의 범죄를 분석하여 그것을 모방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고의적 범행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신속하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막대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즉, 죄질이 극도로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모방과 학습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모방심리가 존재하지만 인간은 동물에 비해 훨씬 고차원적인 모방심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방심리에 의한 현상으로는 대중매체 속 연예인들이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나 즐겨 먹는 음식 등이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속삭여서 대화를 하면 나도 따라서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것, 아기들이 엄마나 아빠의 입모양과 소리를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행동들은 모두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따른 모방심리에 의한 행동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베르테르 효과. 괴테의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이 권총으로 자살한 사례를 모방해 다수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기인합니다.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뉴스로 알려지면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모방범죄는 대중매체 등에 의한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은 직접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총에 대해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회적 학습이 덜 된 어린 아이에게 총을 보여주면 아이는 이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이 매우 위험한 물건임을 사회적 학습을 통해 인지하고 있기에 총을 든 낯선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사람이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적인 장면을 시청하게 되면 만약 그 사람에게 욕구불만, 분노에 차올랐을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방범죄는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범죄 관련 내용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학습의 부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본 특정 인물과 본인을 동일시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동조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합니다. 한편 헬러와 포울스키의 연구에서는 16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100명의 청년 범죄자 중 22%가 TV 등 대중매체로부터 범죄의 기술 등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릭은 교도소에 모방범죄로 수용된 208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메모하였으며 10명 중 9명은 TV 범죄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전문적이고 새로운 범죄 기술을 습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방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는 각종 범죄 사건을 언론에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인식합니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각종 범죄 사건을 접하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을 느끼며 유사 범죄로부터 스스로가 자신을 더욱 보호하려 들게 됩니다. 즉, 범죄 보도를 통해 범죄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죠. 예컨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농약 사이트
사이다 사건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여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두유팩에 독극물을 넣은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모방 범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로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소식과 범인에 대한 검거 소식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인은 반드시 잡히고 처벌을 받는다 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역기능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모방 범죄가 단순한 범죄 형태의 모방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종류의 범죄가 있구나 라는 범죄 형태의 인식과 저런 식으로 하면 범행이 용이하고 체포될 가능성이 낮겠구나 라는 범행 수법 인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범죄자는 각종 언론으로부터 갖가지 범행 방식을 접하며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다른 범죄 형태나 수법을 관찰하면서 범죄 행동을 치밀하게 개선, 진화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자는 처벌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범행 지속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범행 목표 달성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몇몇 언론 및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의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자살 내용과 그 의도를 매우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 및 프로그램들에서는 모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범죄 보도나 범죄 재현 프로그램에서는 범행 상황이나 수법, 의도, 그리고 경찰의 수사기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범죄의 폐해나 사회적 해악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다루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모방 범죄의 초래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는 대중매체의 보도와 재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완하고 자극이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억제하는 등 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전자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 강도, 폭행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책이 전혀 없습니다. 형법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웬만해선 시간이 지나 사회로 다시 되돌려주기 때문에 강력 범죄, 재범에 관한 양형 기준의 개선 또는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